안녕하십니까. 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대 이슈와 진실입니다. 저는 앵커 윤기현입니다. 저는 주요 세대입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로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요. 이번 주도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이라는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저기 동반교연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게 뭔가요? 동반교연에서 성명서를 냈다고 해요. 네네. 동반교연은 작년에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하면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연합 이렇게 해서 동반연이 있었고요. 요거는 국민연합이 있었고, 동반교연은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 교수연합. 그래서 전국의 한 교수님들 3,000명 이상이 여기 가입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교연이 한동대 사태에 대해서, 숭실대 사태에 대해서 성명서를 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내용을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 동반교연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기본적인 권이라 옹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폴리아모리, 다자성애 또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이제 양성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도 다 자신들의 자기 결정권이고 선택의 자유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자유권만을 주장할 경우에는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제 우리가 배우면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돼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자신들의 주장만이 무조건 옳다고 하면 다수의 인권과 다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내용에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쭉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 이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좀 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보면 한동대나 숭실대의 사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문제라고 인권의 차별이고 인권 탄압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건학 이념 자체를 아예 배제시켜 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면 자신들이 사인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비난을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학교든 공동체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들어가면 그 조직의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그것을 인권의 문제로 가져가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다수가 침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만약 수업 시간에 남들은 다 수업에 집중하는데 어느 특정한 한두 명이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수업을 어떻게 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배제하고 무조건 그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특별 우대해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변질된 인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침해하는가? 우리 유 앵커님은 법학도 공부하신 거로 미국에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한동대나 숭실대가 사학기관으로서 헌법이 지금 부여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도식에서도 보시다시피 종교의 자유의 그 한국 헌법, 우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3개 또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예배의 자유, 신앙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한동대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니까 신앙교육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로서 한동대가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유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침해되는 지금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걸 침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학생들을 인권을 탄압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 이념 자체, 헌법에 보장된 이러한 예배와 신앙교육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는 다 의미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데요. 왜냐하면 네.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네. 자유를 무시하고 네. 지금 동성애나 이런 소수 성애가 지금 인권으로 인정하라는 건데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후에 앵커님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국은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고 참여금지법이 다 통과된 나라지만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로 이제 사법 적극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민주사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것이 법이 바뀌고 제정이 돼야 되는데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는데 이거는 재판으로 가버려갖고 오히려 근소한 5대4로 통과가 돼버린 거죠. 네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사실 그 내용들이 이제 화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아웃라인이지만 한 개인이 또 이 문제에 저촉이 돼서 국가인권위로 인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송경진 교사라고 있습니다. 송경진 선생님은 전북 부안의 황소중 선생님이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학생들한테 모함을 받고 다른 나쁜 선생님이 사주를 시켜갖고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그냥 누명을 쓰고 계속 학생인권 보호관한테 조사를 받다가 영장도 없이 계속 조사를 받다가 이제는 풀어질까 해도 완전히 절망시켜갖고 결국은 생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런 악랄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 옹호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좌시할 수 없고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동대 조치를 지금 반대하고 나올 때 구체적으로 대강고등학교 사례를 들었어요. 네. 그게 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제가 또 알지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법을 또 전공하셨으니까 한번 그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다음 장에 나오는 제가 거죠? 알기로는 대강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죠. 네. 근데 대강고등학교에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를 갈 때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의 선택으로 기독교 학교를 배정을 받는 거죠. 배정을 받는 거죠. 예전에 뺑뺑이도 있었지만 이제 배정을 받는 거죠. 컴퓨터에서. 기독교 학교에 가서 기독교식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했을 때 나라에서는 학생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는 학생이 선택을 하지 않고 그 학생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되기 때문에 종교 교육이 그 경우에는 이해가 가죠. 근데 한동대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거기 그 동반교연 성명서 그 부분에 보시면은 지원 절차에 보면은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고 그 한동대의 건학 이념을 따르겠다라는 그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꽃이라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다 이런 사인을 하고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 간에는 기독교에 기초하여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또 따르겠다라는 합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학생이 학교 들어가는데 그런 서약서 쓰지 않고 그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또 본인이 정말 안 맞으면 그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종교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또 그 학교의 방침이나 설립 이념이 나라 신념이랑 안 맞는다 그러면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선택권은 대학생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강고 사례와 한동대 사례는
선택권의 문제가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강고 사례를 예시해서 한동대 사태의 그 학생들의 문제랑 이렇게 똑같은 문제라고 봤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을 아는 기관인지 아니면 아예 법을 무시한 무소불위의 법률기관이 초헌법적 기관인지 크게 의심스러운데 법을 공부한 유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국가인권위의 이번 그 시정 권고 명령이 네. 헌법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동대도 당연히 신앙 교육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하고의 관계를 볼 때는 학생이 학교의 방침에 따라가겠다고 동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대의 이 신앙교육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유고요. 그 다음에 그 대광고 사건을 봤을 때는 그 학생은 전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학생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대광고가 또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서로 상충했을 때 나라에서 그 경우에는 학생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이 경우는 그 한동대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서로가 매우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누구나 국민 상식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꼭 법을 뭐 깊이 아는 그 분들도 있지만 법을 모르더라도 법도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인 선에서 아니 대학은 자기가 좋아서 간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간 거고 그거랑 어떻게 똑같냐? 이거는 뭐 조금이나 공부한 우리 중고등학생도 아는 범위인데 이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문제로 덤터기를 씌워서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강고 사례를 끌어왔다. 이거는 경강부회고 이건 법리적으로도 이거는 비약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가 재판에서 만일 송사 문제가 되면 이게 사실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개변을 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이 운영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펀더멘털이라 그러죠.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행동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저랑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자유와 인권연구소의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쓰신 기고를 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건 뭐 저도 이거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는 헌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오늘날 보면 헌법을 자기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헌법도 다 무시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헌법은 무조건 바꾸면 된다. 힘 있으면 바꾸면 된다. 이게 사실은 권력의 욕망이고 이게 권력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것은 독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민주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마음 놓고 독재적으로 마음 놓고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왕적인 대통령이라 해서 그렇게 비판해놓고 대통령을 쫓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기관보다 헌법에 보장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상왕 노릇을 한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법무부든 여성부든 뭐 어느 부서든지 다 상왕 노릇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조사하겠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시하면 다 의무적으로 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뭐 인권이 후진국이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인권을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자꾸 악용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인권파리 장사꾼처럼 인권을 자신의 이익의 달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가짜 인권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권고를 하거나, 그 기관에다가 어떤 압박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사회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의무를 좀 강제하고 있는 거지. 박 변호사님도, 박성주 변호사님도 그 얘기 분명히 지적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권고인데, 권고가 마치 명령이고 법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더 나가서 국가인권에는 그럼 무슨 백으로 그렇게 하느냐? 청와대 백이냐? 그 이전에 유엔의 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엔이 인권이사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이렇게 이쪽에서 계속 이런 인권 문제를 다루고 또한 유엔의 전체에서도 또 유엔의 총회에서 뭐 결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엔은 뭐 인권을 중시하는 건 또 기본적인 건 좋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는 각 나라 규범에 맞지 않고 또한 각 나라의 주권을 다 무너뜨리고 또 각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난민 문제라든가, 가짜 난민이라든가, 불법 체류자 문제라든가, 또 동성애 문제라든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저는 그걸 찬성하고 뭐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동성애자를 처벌한 나라는 그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주고 오히려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엄청나게 박해받고 피해받고 혐오를 당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과 미국처럼 그런 엄청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거 된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의 스톤홀 항쟁부터 그런 폭동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미국은 이렇게 게이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사실은 감옥에도 가고 전환치료도 당하고 고문도 당해서 죽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유럽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죠. 또 인종청소,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인권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인권운동이 활성화됐는데 이제 이것이 법으로까지 명문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별금지법 지금까지 이렇게 발의된 내용을 보면 기분 나빠도 고소하면 벌금형과 처벌, 법적 처벌이 받으시게 돼 있어요. 벌금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무서운 것 가지고 복제입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명사회에서 오히려 반문명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선진국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따라와야 된다. 이건 문화 사대주의고요.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나라의 배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동일시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동일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인권위가 이제까지 활동해왔던 거를 보면은 동성애를 하나의 인권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굉장히 그 이쪽으로만 옹호하는 편향성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사실은 오늘이 이제 1월 18일입니다. 오늘 인권위 규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신년 집회로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에서 지난 연말에도 했고 지난해도 했고 사실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은 태동한 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반동성애 기도 시민연대와 햇세드 결혼문화선교회로 활동을 많이 했다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권의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을 지난해 11월에 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운동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편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가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신청을 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저희가 이제 피켓팅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가 5개월째 지금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억울해서 저희한테 호소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동성애자나 가짜난민이나 외국인들, 불법 체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억울한 걸 당한 거예요. 회사든 개인적으로든 회사를 통해서. 근데 들어가서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했냐고 했더니 막 찢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화를 내고. 국가인권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이게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관 사항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소수자들에게만 인권의 문제를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권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런 역차별 논리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자들은 혐오 발언을 당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혐오 발언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무서운 복제입법을 획책하는 것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을 구상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마음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법을 만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이 변질돼가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만큼 그들의 특정한 소수자들만을 우대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동성애라는 게 인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에서는 무조건 동성애의 문제를 보면 LGBT 이렇게 나오죠. AIQ 이렇게 쭉 나가고 이제 젠더를 따지면 이제 수도 없는 수십 가지를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도 영국 같은 경우는 7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젠더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성을 말하고 LGBT도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타고났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선천성을 주장해요. 근데 지금까지 선천적이라는 것은 유전이 돼야 되는데 유전으로 된 경우가 없어요. 과거에 해머가 주장했다가 그것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사이언스지에까지 발표됐다 그것이 사이언스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도 발표됐다고도 다 그게 잘못이라고 뒤집어 엎어질 정도면 그들이 주장하는 선천성이 얼마나 어리석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후성 유전학 이런 별것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후천성 이제는 동성애 진영들이 선천성을 주장할 수 없고 동성애 유전자가 도저히 이제 나올 것 같지 않고 XQ28도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아예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아서 살아. 근데 뭐 어떻다는 거야? 왜 간섭해? 이거는 처음에 주장했던 자신들의 선천성의 과학적인 논리가 먹히지 않으니까 쌩떼를 쓰겠다는 조직 폭력배와 같은 이런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아주 무소불위의 어떤 배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다국적 기업과 전 세계 그런 정부가 이것을 배후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지금 너무나 기고만장해 있지 않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만을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지난 정부까지는 기독교인들도 한 분씩 인권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2018년 작년이죠. 2018년 1월 15일 이후로는 인권위원 자체에 기독교인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다른 종교는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불교나 이런 쪽은 남겨두고 기독교를 대변하는 목사들은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다는 것은 이들이 또 먼저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편향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군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 한동대 사건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이 좀 많이 드러난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까 이제 유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 질서 내에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네. 국가기관 또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면은 뭐 헌법에 보장된 국가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기관이라면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인권위의 권고는 헌법 가치를 다 파괴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사상 신념의 자유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한 소수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동성애 포함 모든 성소수자와 가짜 난민이라고 하는 부결된 자 또는 불법 외국인 치료자와 노동자들 또 그 외 자신들의 입맛에 코드에 맞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시돼도 상관없다는 이런 궤변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대한민국에 국가인권위 없어도 우리 국민들의 인권 수준이 높아졌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권 침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집단이 자신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인권파리 장사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해체시키고 이제 구진성을 탈피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만큼 선진화됐기 때문에 민주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 침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군사독재 정권처럼 그렇게 많이 짓밟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소임을 다했고 그 역할을 종료하고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이제 개편되고 전면 개편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너무나 인권의 문제를 다뤄서 많은 분들이 겁을 먹었어요. 아, 인권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지. 근데 저들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막 짓밟아요. 이러한 부당함과 불합리함과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또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도에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서 동성애자와 에이즈와 연관성을 전혀 보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이런 문제, 이런 거 우리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 때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만일 지금까지 강제 납치된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인권 유린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포로되고 끌려갔다 하려면 대통령까지 전용기를 내줘서 끌고 오려고 하잖아요. 석방시키려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 이런 걸 다뤄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2014년대 김정욱 선교사님, 2015년대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이렇게부터 허 선교사님, 그래서 탈북한 2명까지 해서 지금 6명이 알려진 것만 6명이 최근에 강제로 납치돼서 인권 유린 당하고 있고 기자회견을 한번 어쩌다 해놓고 지금 생사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그 문제를 당연히 의제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고 국가인권위, 인권을 다룬다는 국가인권위에서 대한민국 강제 납치된 국민의 인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엔 결의 사항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동성 결혼, 동성애 문제가 단순히 그 소수 성애자들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고 또 국가인권회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